네, 빛골주대석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 우리 뒷배경님 화사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와, 자, 그런데 오늘 게스트 중에 선생님 역대급으로 질문이 14개입니다. 아, 원래는 적나요? 네, 대부분 7, 8개에서 10개 미만이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근데 빠뜨릴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예, 다 예.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직에 몸담으신 지 30년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기로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꿈이셨나요? 아닙니다. 네.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 학원과를 나왔고요. 네. 그리고 큰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아하.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세상이 참 싫다. 그래서 저는 중이 되었어요. 중이요? 예, 중이 머리 돼서. 깎고 중이요? 예, 예. 네네네. 근데 중이 딱 적성이 나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3년을 하다가 또 3년. 깨구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음. 우리 대학교 지도 교수님 보고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빡빡 깎아갖고 있냐? 교도소 갔다 왔냐라고 오. 물어서 아닙니다. 저 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이놈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 네. 박사를 들어갔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만들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파트타임으로 다녀라. 파트타임으로. 네, 그래서는 파트타임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어느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갔죠.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저는 그 선생님 하다가 이제 박사 마치면 어디 연구소나 대학 교수로 가려고 네. 했었죠. 네. 네, 그게 제가 선생이 된 동기입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되는 과정이 평탄치는 않았네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 임용을 보고 바로 선생님이 되시는데 갑자기 중이 됐다는 말이죠. 순간 닭살 돋았잖아요. 웬 중이 나와? 아야, 바야. 이거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거기는 왜 뭐가 안 맞았어요, 선생님? 한 3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이렇게 돌을 닦았지만 네. 그게 빨리 응답이 안 왔어요. 아, 세상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네. 뭔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산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들어가셨다가 네. 요것도 답이 없겠구나 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요게 또 선생님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많죠? 스님 시절 법명을 여쭙고 싶대요. 삼성 스님입니다. 삼성. 왜 삼성 스님이었냐면요. 네. 제가 그 기업체에 다닐 때 그 삼성? 회사가 삼성이었는데 아하. 주지 스님이 나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주려다가 네. 내가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죠. 스님 나도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그랬더니 지어주세요. 2년 동안 이름이 없었구나. 없었죠. 그랬더니 너는 그때 어디 회사를 다니다고 왔지? 그래서 삼성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부터 삼성인이라. 그러고 내가 삼성 스님이 된 거예요. 요렇게도 이름을 짓나요, 원래? 근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네. 근데 뭐 한자로 막 풀이해가지고 뜻을 네. 지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 회사 다녀니? 삼성입니다. 삼성. 그러면 LG 다녀왔습니다. LG. LG 스님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그 스님이. 어찌됐든 간에 전직 삼성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된 계기를 들어보았고, 자,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힘들어 사표를 또 쓰셨어요. 네. 왜 또 거기는 힘들어서 사표를 쓰셨어요? 정말로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원래가 그 가정이 형편이 곤란해서 네. 그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땠어요? 공부를 좀 안 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런 애들이 많이 올 때였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네. 있었죠. 네. 근데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꿈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1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들어가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책 앉혀놓고 창문 열어주고 앉혀놓고 내 수업 들어가고 이걸 한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했는데 네, 침을 뱉으면 계속 닦아주고 침을 앞으로 뱉고 또 교과서 다 버려버리면 주워다 주고 죽도록 했는데 애들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나를 비웃어. 날 비웃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선생님이 자격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어. 사표를 썼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난리예요. 아내가 언니가. 그냥 방이 너무 좁은 아주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뭘 먹고 살 거냐고. 난리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임용고사를 다시 시험을 봤어. 다시 바로 봤죠. 여보, 여보가 갑자기 사표를 쓰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여보,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애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무책임하다 그랬어요.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아주 남자답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이렇게 말해줘야지. 참 무책임하시네요. 여보 좀만 버텨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너 진짜 무책임하다. 네.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애기한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어. 누구누구야 우리는 뭘 먹고 살 거나 이 말을 하니까 아이가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빠, 엄청 우리 피곤해. 뭘 먹고 살아? 이래가지고 또 엄청 피곤하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방이 10평짜리 아파트 살 때. 어머, 근데 그 감정이 올라오셨나봐. 표정에서 지금 막 그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있어. 나네요, 아빠 갑자기. 뭘 먹고 살아? 그래. 그랬는데 그래서 임용고사를 다시 시험을 봤죠. 이제. 다시 시험을 봤어. 임용고사. 그래서 이제 네. 150개 학교 중에서 이제 학교 가면 발령이 나겠다 근데 싶었어요. 너무 재밌다. 음. 근데 그 학교로 다시 또 발령이 배정이 또 난 됐어. 거예요. 아니 그 학교 나는 선생님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애들이 맨날 침 뱉고 책상 던지고 그래서 나는 뛰쳐나서 정식으로 임용고사를 봤더니 배정된 게 다시 그 학교야. 그래서 갈까 말까 몇 무슨 번 운명인가. 망설였죠. 네. 막 놀았어. 너무 망설였는데 재밌다. 내 아내가 네. 그냥 눈 감고 다니세요. 아. 그래서 눈을 감고 갔더니 눈을 감고 갔더니 학교 쌤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막 웃고 난리인 거예요. 웃고 난리야. 그래서- 싫다고 관둔 놈이 왜 네네. 다시 왔어? 이런 거야. 근데 한 선생님 나한테 보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박 선생, 박 선생. 우리는 자네가 작년에 사표 쓴 줄 알았더니 휴직을 했었구나. 막 이러는 그랬구나. 거예요. 휴직 이거 비꼬고 놀리는 비꼬는 거잖아. 또 그 작년에 담임했던 애들이 우르르 몰려갖고 맞아. 선생 안 한다면서 왜 왔어? 막 그러잖아요 또. 네. 아주 창피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만났죠. 그래갖고 다시 그 애들 만났는데 네, 다시 만났어. 네. 이제 포기하고 다녔죠. 안 봐버려야겠다. 그냥 아침에도 늦게 가고 늦게 수업도 그냥 뭐 나 혼자 하고 침도 뱉어도 모른 척하고 뭔 말인지 알것 정례도 같아. 안 해버리고 나는 이제 월급만 받겠다. 네, 막 그렇게 그냥 하고 하겠다. 3, 4, 5, 6월 달에 그렇게 다녔죠. 한 학기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데 6월에 어느 날 6월에 어느 날 10평짜리 아파트에 10평짜리 아파트에 밤에 8명의 아이들이 8명의 아이들이 눈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문을 두르고 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왔니? 왜 그랬더니 왔니? 아니 누구니 그랬어요. 누구니? 그랬더니 선생님 반도 몰라요. 난 안 봐버렸으니까 애들을. 내 애들 보고 선생님 싶으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 왔어요. 그래갖고 어. 왜 왔어? 그랬더니 왜 왔어? 놀러 왔다는 거예요. 놀러 왔어. 난 놀러 오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보기도 쉬운데. 그렇죠. 왜 놀러 와 우리 집을? 그래서 가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가라, 근데 가라. 안 가. 안 가.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떠들고 악을 써. 악을 써. 그리고 아침에 깨워서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난 다 죽어본 줄 알았어요. 암만 깨워도. 그래서 나 혼자 이제 학교를 가니까 네. 내 아내가 막 전화가 계속 오는 난리 거예요. 나지. 여보. 아빠, 애기 아빠. 애기 아빠. 8명 중에 1명 일어나고 1명 갔어. 7명 남았어. 또 좀 있다가 2명 가고 6명 나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와. 그래서 내가 학교로. 짜증을 부렸죠. 짜증이야. 그만하라고. 그만해라. 그랬더니 종례 시간쯤 돼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 있어.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걱정 마세요. 그러고 내가 집에 가서 깨웠죠. 얼른 가. 우리 정리하고 왔다. 이게 뿌시시하고 가요. 근데 또 그날 저녁 늦게 또 8명이 또 와요. 그 8명이 이게 왜 왔냐? 패거리인가? 그랬더니, 한 똑같이. 아이들이야. 하룻밤만 더 자고 싶대요. 하룻밤만. 그래서 그 애들이 계속 일주일 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10평짜리 아파트에 네. 우리 식구 3명, 지구 애들 8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애들이 기운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왜 안 가? 여름방학 할 때까지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 여기 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애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죠. 난 궁금한 게 있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많이 힘들어해서 그냥 내놔버리는 애들. 그 공업계 그 아이들 중에서도 문제되는 아이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아이들 최상위권 0.1% 아이들이 박주영 선생님의 10평 아파트에 들어갔군요. 계속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됐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그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힘든 게 네. 도시락 8개 싸는 거. 그때는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탁기도 없는데 손빨래 해야 됩니다. 뭔 또 일이야? 밥을 또 너무 또 많이 먹어요. 많이 또 먹기 진짜 큰일 나는데. 아무나 침을 먹고 악을 쓰고 다니까 마을 주민들이 난리고. 그래서 그 애들이 인연이 되어서 그 애들을 6월 달에 만났죠. 7, 8, 9, 10, 11, 12, 1, 2, 8개월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이던 아이들이 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얘들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는 얘들이 이 학교가 하도 공부를 하니까 시험 문제를 다 3배수로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문제를 하도 다 공부를 안 하니까. 답이라도 외워서 와라. 네. 근데 잘 얘들이- 찍어라. 그렇죠. 얘들 답을 달달달 해갖고 시험을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 반에 그때 50명씩 13개 엄청 반이니까 많다. 650명 중에 1등? 전교 1등부터 7등이 원마! 우리 방 원마! 우리 방에서 나온 박수! 박수! 그러니까 이 이럴 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박수. 쌤, 네. 이 주공 아파트가 있잖아. 어쩐다고? 8개 동이잖아. 근데 한 동씩 사?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몰라봐. 이게 뭘 몰라봐? 뭘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프랭카드 걸어?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느꼈냐 했더니 인사를 해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아파트 들어간 어쩌라고? 입구에다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붙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딱 프랑카를 붙여줬죠. 그때부터 애들이 침도 몰래 뱉고요. 담배도 숨어서 피고요.
이제 공인이 그렇죠. 됐다 이거지. 자기가 주공 아파트의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인이야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어머.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원비 어떻게? 학원비는 자격금을 받은 거죠. 7명. 그때 80만 원, 1인당 8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그때 거예요. 당시 80은 내 그죠?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우와. 그러니까 7명이 받았으니까 네. 7, 8은 560만 원 우리 우와. 방에서 받은 거죠. 네.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애들이 대학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애들한테 꿈을 키워주는 것. 할 수 있다라는 작은 거 하나라도 키워주는 거. 이거 하나면 생활지도 교과 교육 아무 필요 없다.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 아이들이 내 꿈을 찾아가는 그 자기주도형의 그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선생님의 몫이다. 그렇죠.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이게 너무 방이 좁아. 좁죠. 그리고 이제 네. 이 애들 말고 다른 애들도 온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북구 용전에다가 큰 감나무 농장을 4,000평의 땅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창고가 있는데 네. 집처럼 방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창고에. 네. 오. 그래서 그 집세가 우리 사골세 방하고 똑같은 게 아파트. 오. 그래가지고 그걸 이사 간 거죠. 93년도에. 어. 94년도에. 그 당시에 애들 네. 더 받으려고. 또 데리고 살려고. 어마야. 그래서 94년도에 가서 그 애들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창고를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네. 장판은 주스다가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면 애들을 아침에 학교가 10km나 되니까 얼른 태워가지고 4명 얼른 데려다 놓고 또 10km 와서 또 얼른 데려다 다니고 학교 수업 끝나고 4명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산 거예요. 10년 그 8명을 10년 동안. 그거 아니죠. 그것도 바뀌면서? 그 애들이 이제 살다가 네. 자기들이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 사람이 아니에요. 됐으니까 네, 네. 저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 다 지금들이 추천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 문제 아들 몇 명? 이제 1번에 2번, 음, 2번에 3번. 어. 그래서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애들이 707명이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책이 나왔어요. 그거예요. 네. 선생, 어머 이거 안 나오는구나 글씨가.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뜨네요. 네. 아,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707명. 네. 근데 선생님은 지금 목청까지 이렇게 소리 높이 이야기하는데 집에 계신 사모님은 뭔 죄예요?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어요. 아이들. 너무 싫을 것 같아.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자 혼자 그러니까 우리 모친아들 아내는- 8명이 우리 아내는 치마를 한 번도 못 입어봤대요. 그 애들 데리고 사는 동안 10년 동안 치마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이 그걸 보고 치마를 안 입어요. 지금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 아내는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내 흉을 내 아내한테 보면서 더 친해지는 거예요. 흉을 원래 같이 봐, 흉을. 그래야 친해져요. 네. 맞아요. 흉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아내는 그 애들이 더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 애들은 나보다 내 아내가 더 보고 싶대요. 정이 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10년 동안 네. 데리고 살았던 그 707명의 아이들의 네, 이야기가 네. 이 책에 들어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미리 일주일 전에 받아봤더라면 이 내용과 함께 선생님에게 정말 주옥 같은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4,000평의 땅을 빌려서 공동학습장에서 707명의 아이들과 10년 동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좋았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 아이들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잘 돼서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저녁에 분명히 같이 자고 있을 건데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디야? 첨단인데요. 그러면 새벽에 데려가. 거기 가보면 없어. 없어. 없다. 그러면 이거 대인동인데요. 또 왕마. 거리 가. 이 저녁에 잠을 못 자게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 다 이 707명이에요. 그 중에 이 아이들은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오지 네. 뭐 하려고 거기를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자고 하고 재미는 있지만 힘들겠잖아요. 근데 막 말씀하신 것대로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좋게 된 애들이 많죠. 거기서 졸업하고 네, 해군 네. 사관학교 가서 네, 네, 네. 지금 해군 대령이 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네. 아마 이 707명 중에 한 30%는 사업을 하는데 오. 내 월급보다 월급을 한 달에 한 10배 더 많이 받는 아이들도 나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참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근데 아픈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난 아픈 아이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할게요. 네. 아파지니까.
하지 말까요, 선생님? 하지 말게요. 나도 슬프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게요. 궁금한데 궁금한 거 그냥 우리 책 책을 봅시다. 읽으시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할까요 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도시는데 안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좋은 얘기만 할게요. 네. 자, 그 10년이라는 공동학습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아이들을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네, 네. 그게 밑거름이 되셨는지 또 장학사로도 발탁이 되셨어요? 아니요. 밑거름이 돼서 장학사 발표된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네. 이 아픈 가족과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 707명의 아이들의 가정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아이들밖에 못 돌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장학사가 돼야겠다. 근데 그것도 시험을 보는 당연히 걸로 시험을 제가 알고 보죠. 있는데 굉장히 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죽도록 애들하고 같이 공부했죠. 아, 죽도록 공부를 네. 하고 나서 시험에 이제 단번에 합격을 했죠. 근데 되게 장학사가 되면 인사라든가 인사 파티라든가 네네. 뭐 좀 으쓱대는 데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장학사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 생활지도예요. 생활지도. 학교 폭력, 성폭력, 자살, 자살. 안전사고, 악성 민원, 체벌 다 기피하는 거. 아주 네. 그러니까 집에 태그를 못하게 하는 부서. 그 부서의 장학사가 되면 대개 1년이나 2년 하면 단계 도망을 가요. 떨어져 나가. 저 딴 데 가겠습니다. 못 견디니까. 못 견뎌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18년 그 일을 맡았어요. 18년 동안. 18년. 그럼 18 남들 다 안 들어가고 나는 그냥 꽃길만 걷겠다라고 했는데 본인 혼자 그 진흙 더미를 헤쳐나가셨어요? 나도 도망을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는데. 근데 네. 이 애들이 제가 18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애들이 몇 명이 죽었냐? 강주에서만 자살로 138명이 죽었어요. 자살로. 이 모습을 가서 보고 그 울부짖는 부모를 보고 이 일에서 이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도망을 가야지 그냥 내 일이 아니다고 도망가면 안 되겠다. 그 끌통을 팔려고 저는 18년 동안 있었어요. 여기서 이 대사가 떠오릅니다. 여보, 당신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여보, 당신은 정말 책임감이 넘치는 남자군요. 예, 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부서에서 어떠한 좀 정책들을 만들어내셨을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막 갔더니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대들거나 함부로 하는 애들을 학교에서 벌을 주는 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기 아니면 선생님한테 반성문 쓰기 선생님한테 얻어맞기 막 그 시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 잘하겠습니다 마음 생각이 아니라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돌보기 위한 교실을 만들어야겠다.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용히 보내주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사람 좋게 해서 만들어서 보낼게. 아, 그래서 상담. 그래서 금난 교실이라고 금난 지교에서 따온 이야기예요. 금난 교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아이들이 여기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학교에 웃는 얼굴로 선생님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전국의 교육부의 위센터의 모델이 된 거예요. 금난 맞아요. 교실. 초등학교가 위클래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약간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이 와서 우리 위클래스. 아가야 위클래스가 있어요. 그 위에가 이제 위센터가 있는데 우리 금난 교실이 그거에 이제 뭐랄까요? 시초가 됐군요. 됐던 거예요. 아까 거기 김정호 선생님이라고 아까 한번 나왔던 그분이 김정호, 금난 네. 교실을 운영했던 실장이셨어요. 실장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이 답답한 이 닫혀있던 어딘가에 얘기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 교실을 하나로 또 정책으로 만들어내셨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나니까 그러고 1년에 나니까. 우리 강주에서만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중도 탈락. 선생님 생각할 때. 근데 저 고등학교 때는 중도 탈락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였는데. 그런 정도 됐어요? 인문 계셨군요. 네. 초중고를 합해서 1년에 강주에서는 2,000명이 학교를 그만둬요. 그렇게 중도 많이 탈락. 만들어요. 중도 탈락. 이 중도 탈락한 애들이 밖에서 어떤 꿈을 갖고 나가서 네. 내가 뭐를 하겠다고 나가면 모르지만 다 그냥 학교에서 못 견디고 학교에서 잘라내고 퇴학시키고 학교 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이를 이 중학교는 퇴학을 못 시키니까 저쪽 학교로 전학을 보내면 그 학교에서 안 안 받아요.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저쪽 네.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 학교로 전학 맞아요. 갔다고 아이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더 상처받아요. 여기서도 안 받아주고 어떻게 알아요? 저기서도. 그래 봤어요? 전 그래 보진 않아요. 이 그래 보진 700명이 않았어요. 된 애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중학생들이. 이 애들은 분노를 느껴요. 그렇지. 나는 세상에서 누구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구나.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육감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 그랬더니 그 교육감님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재 학교도 못 만드는데 무슨 그런 애들을
교육감님, 그래. 영재들은 가만 놔둬도 잘합니다. 그렇죠. 이 애들 우리가 잘 케어하지 못하면 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공황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안 만들어 주시길래 제가 100명의 선생님들을 모았어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를 하나 만듭시다. 학교를 만들려면 400억이 든다는데 아니요,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듭시다. 그리고 100명의 선생님이 서명했어? 서명하고 네. 돈을 내서 직접 자기들이 학교 있는 원적교 말고 새로 만든 학교, 용연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용연학교 선생님 돈을 그 선생님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면서 본인은 수업하면서 그 얼른 시간에 그 학교로- 오셔서 하시고 그 학교로 공강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명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가 용연학교예요. 어머 선생님. 예, 이게 용연학교예요. 용연학교. 처음 이제 저걸 만들어서 개교인 연명식 한다고 폐교였죠. 완전히 폐교된 것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밤에 와서 페인트 칠하고 어머나. 그 교구도 어디서 막 저기 뭐 네네네네네. 빌려오고 그래갖고 네네. 만든 학교인데요. 네네. 지금 한 2,000명 정도 졸업했는데 저기를 졸업한 애들이 네네. 자긍심이 없던 애들이 저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서 난 용연학교 나왔다 떳떳하게 오. 말을 하고 다니고 어. 여기 학교 졸업한 애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어. 잘 크고 있고요. 네. 지금 저 학교가 지금도 있나요, 선생님? 있죠. 네. 지원동에 가가 있었는데요. 아까 네. 지원동 거기 네. 용연학교 있는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 연수원 전남공고 바로 뒤에 있는 곳으로 옮겼죠. 용연학교로. 네네. 이제는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네. 처음에 우리가 17반 만든 학교였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 그러면 18년이라는 쟁학사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 가장 중요한 게 아픈 아이들이 어딘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공간이 없어서 상담교실, 금난교실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로 전학 가고 받아줄 곳이 또 없어서 또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용연학교까지 또 설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교직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30여 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90년대에 스타트를 했으면 그때가 X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MZ세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X세대부터 MZ세대까지 다 아우르셨을 텐데 그 시대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의 좀 특징이 다른 게 있을까요? 그걸 대답하기 전에 네. 그건 분명히 대답해 드릴게요. 네. 용연학교를 만들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예요? 임신을 했는데 복대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낙태를 시켜요.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다가 아이를 낙태를 해갖고 도망가는 애들이 생겨요. 이런 이런 애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애들을 생명을 낙태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학이에요. 태학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는 갈 데가 뻔하잖아요. 뻔하죠. 이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 임신한 아이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학교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또 작게 만들었어요 학교를. 예, 거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를 해산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면 지도서도 모르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서 그 아이를 졸업을 시키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질문지에는 없지만 비밀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그 학교에서도 문제의 학생들이 온다고 한들 그 사이에서 또 이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이제 또 이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네. 한 1년에 한 10명씩 지금 한 15년 했으니까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1년에 10명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가면 학교 가면 지적 장애라든가 이렇게 장애로 판정이 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장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ADHD 하고. 같은? 뿐만 아니라 뿐만 이런 아니라. 애들의 어떻게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얼굴이 항상 그늘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요 사실은 이런 장애학교 보내는 걸 원치 않아 하세요. 왜 내 아이가 뭐가 문제인데 이게 부정하시거든요. 인정을 안 하고 싶어. 인정 안 하고 싶어. 근데 일반 학교에 가면 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건 확실해. 그래서 그런 다른 애들이 수업을 또 방해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다퉈. 완전 마찰. 그래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한 네. 이 아이들은 되게 병원을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엄마들도 안 보내요. 안 가는 이유는 뭐가 좀 안 좋은 게 기록될까봐. 또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병원 학교를 만들자. 병원 학교. 예,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 학교. 2명을 뽑았어요. 네. 2명을 뽑으니까 월급을 너무 많이 주로 하게 1,200만 원씩. 완마. 그렇게 해서라도 2명을 뽑고 임상심리사님, 간호사님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 아프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오지 않으면 한 의사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보듬센터라는 학교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꿈이 있었고요. 금방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옛날 애들하고 지금 애들 어떤 차이가 있냐? 네. 정말 차이가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네. 봉급돈 누가 돈도 주지도 않는데 내 봉급으로 깨서 그 애들 먹여 살렸으니까 얼마나 돈이 궁했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 애들 키웠던 비용이 빚으로 남아 있었고 1억 4천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갚아가고 있지만 아 진짜요. 그래도 그때 그 아이들 데리고 살 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말을 들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세대의 아이들은 정성을 들여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고 뭐 그것에 부적응이지만 지금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야 뭐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 어딕션은 어딕션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는 지금도 그런 애들을 좀 데리고 살아보기도 합니다만은 옛날 애들보다 훨씬 더 지도하기 어렵고 그 이유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기 어렵게 만든 데는 누구의 원인이 있었냐? 부모님의 원인이 있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조금 나무래서라도 우리 아이를 맞아요. 좀 네. 키워주라고 하는데 지금 부모들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밖에 모르니까 오냐 하니까 이 아이가 반항을 해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요즘 아이들이 같이 잘 지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7번 질문 넘어가고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자 공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넘어가지고 가정에서 학부모와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간의 소통.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곧 학부모가 내년에 되거든요, 선생님. 벌써요? 네. 그래서 어떤 저는 게 정말 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음. 제가 선생님 시절에 10년 동안 저희 집과 공동학습장에서 707명을 데리고 살아봤고 네네. 그다음에 교육청 장학사가 돼갖고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을 하면서 20년 동안, 23년 동안 이 비탈에 선 아이들을 위해서 죽도록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제가 장학사 시절 초임 시대와 지금하고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어요. 학교 폭력 지수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살 지수 떨어지지 또 않았어요. 높아지면 높아졌죠. 그렇죠. 자살 지수는. 그럼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 지수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죽고 살고 해도 왜 이렇게 이게 안 변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딱 하나네요. 30년 고생해보고 딱 생각한 것이 뭐냐. 교육청과 학교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이 변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변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학부모님들한테 당신의 자녀는 안전한지 아냐?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당신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냐?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말을 좀 들어라. 제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7월 22일 날 네. 이혜인 수녀님을 모시고 이혜인 수녀님 예. 추천서 네, 예.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네. 콘서트를 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 1부 2부로 했는데 만석이 됐어요. 1200석, 2400석이. 무슨 이야기냐? 아까 말했죠.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냐? 그 다음에 당신은 부모 역할 다 했냐? 그럼 당신의 부모 역할을 하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냐? 이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만 알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아이들도 잘 크고 부모님도 행복해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 좀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학부모 교육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학부모 교육. 왜냐하면 학교에는 학부모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만 맨날 오고 정말 받아야 될 분은 못 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부모. 네, 갑자기 진짜 생각난 게 부모 교육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거는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소하게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한 4살, 5살짜리 아이에게 아메리카노를 시켜주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 엄마의 외형은 염색을 쫙 해서 아무튼 누가 봐도 약간 좀 이런 엄마였어요. 제가 아이에게 아메리카노를 먹여도 되나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는 잘 먹어요. 잠을 애가 못 자지 않을까? 아니에요, 잘 먹어요. 아메리카노를 제가 다른 주스를 애기에게 보냈더니 커피 주세요. 애랑 같이 아메리카노를 훌쩍훌쩍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놀랬잖아요. 그 부모님이 그게 다 아무렇지 않아.
그렇죠. 아무렇지도 부모님이 앉아 있는데 아이가 지금 3살이나 4살 됐어. 이 스마트폰을 갖고 2시간을 앉아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게 중독돼요. 그 학생은. 그쵸. 3살, 4살에 그 애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그쵸. 2시간을 앉아 있어요. 100% 중독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스마트폰은 저도 반성합니다. 이제 네. 엄마들이 어찌 보면 밥 먹을 때 지워주게 되거든요. 얌전히 있어라. 네네. 네, 저도 반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적응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내 아이를 정신과에 데려가기도 힘들고 이렇잖아요. 병원에 간다라는 게. 아마 그런 엄마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딘가를 데려가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데려가야 될지 어디 기관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 되실 분들. 자, 병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2가지 방법. 첫 번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들 정말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들 몇 마디 말 시켜놓고 부모가 10마디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 그 독침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잔소리하고 듣지도 않아요. 아, 그랬구나. 고개라도 끄덕여주면 아이들은 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구나라고 마음이 내려앉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엄마는 잔소리 해버려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부모님 2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시절은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될 것은 10년, 20년 후에 직장을 가질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나 늦은 생각이에요. 미래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소통하는 방법, 미래의 교육을 애쓰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 이 2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부모도 나이 먹었다고 부모가 아니라 나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려면 어디로 갈 것이냐? 돈 내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강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부모 교실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면 성부터 해서 교과 교육부터 해서 민성 교육까지 너무나 많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좋으신 강사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들으셔요. 듣기만 하면, 듣고 실천만 하면 아이들과 자녀는 행복해질 텐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다, 학교에서 좀 힘들다, 그러면 학교 위클래스를 찾으시고, 그보다 조금 더 힘들다, 그러면 위센터를 찾으셔요. 위센터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부교육청 교육청 내에도 있고 광산구에도 있고요. 또 동부교육청은 동부위센터도 있고, 지세움이라고 해서 네.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늘 보면서 공부하는 학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방법이 이제 없지는 않네요. 그렇죠. 다 열려 있네요. 네네.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위 클래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위 센터가 더 있다라는 건 또 오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쿨이 있어요. 위스쿨. 위스쿨은 아까 우리 용현학과가 위스쿨이에요.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위스쿨, 고등학교 과정은 돈보스코. 돈보스코는 살리시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랬구나. 네네. 다 그게 다 저희들이 했던 일들.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이도 질문거리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제 퀴즈는 풀고 가야겠죠. 퀴즈는 풀고 나머지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도 사투리 능력고사입니다. 3번째 퀴즈,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정답을 맞추실까요? 선생님이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아하! 우리 선생님이 연습하셨으니까 한번 지문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은 조정 시인의 시집 그라시제라에 수록된 전라도 사투리 시 자식은 마음대로 못해 한 구절입니다. 시 내용 설명과 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시작 읽어주시죠. 교동리 고주산 있어이 그 집 둘째가 징하게 부자반 놈이어라. 아요. 그것이 또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교무실로 끼게 갔는디 끼게. 선생이 나무란다고 의자를 치게 들고 엄마. 교무실 유리창을 두드러 부수고 엄마. 아주 학교를 져서 부르는갑소이. 어머머머머머 의자를 갖다가 예. 던져 불고 학교를 져서 불었어요. 그랬다. 전라도에서 쓸 수 있는 조자 부르고 져서 불고 이런 학생 많이 보셨죠, 선생님? 예, 많이 봤죠. 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다루셨을지 궁금해요. 또 그 그러니까 이야기 이제 말이에요. 곧 우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내용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1번 부자반, 지향스러운. 2번 끼게 가다, 끌려가다. 3번 아조, 아침에. 4번 져서 불다잉. 판을 휘저어놓다. 지문 중에 4번 입에 쩍쩍 붙네요. 져서 불어? 네. 자, 정답 정말 빨리 올려주셨어요. 오늘 되게 정답 쉬웠죠?
자, 우리 오늘 참관을 해주신 레비토끼님께서 정답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3번 아조 정답입니다. 레비토끼님. 오, 우리 언니 축하드려요. 오늘 오셔가지고 또 열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 3위님 말죽거리인가요? 아, 제가 어떻게 입이 짝짝 욕이 잘 붙나요? 자, 우리 장푸른솔님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정답으로 올려주셨고요. 아조는 몽땅 싸그리 아닌가요? 해주셨어요. 아저는 매우. 매우 매우. 몽땅 뭐 같은 의미죠. 똑같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우리 레비토끼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이 책을 발간하신 또 이유가 있으세요? 서울에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와서 네. 저한테 드라마로 20부작으로 오! 한번 나가 해주라.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1, 2, 3, 4 그 학교 그 드라마처럼.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네, 재밌겠다. 20부작으로 만들자 해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온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 그다음에 CBS. 세바시 두 군데를 보고 네. 그 1년 만에 200만 조회를 보고 그 댓글을 봤더니 네. 이거 영화를 내면은 드라마를 내면 대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책 써놓은 게 있냐 없다 그랬더니 쓰라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또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김영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3달 만에 약 10만 부가 팔렸어요. 네.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에는 그 학부모님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재밌게 적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선생님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아이도 가능하네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본다면 아 나도 이렇게 방황하지만 정말 잘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 얘가 들어져 있어서 선생님이나 학생 특히 학부모님들이 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네. 책 머릿말 박주정 마지막에 네. 707명의 아이들이 제목인데 네. 708, 709 힘든 아이들을 살피는 마음의 끈을 지금도 나는 놓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힘든 아이를 제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2명을. 아, 지금도요? 네, 그 애들 둘이 데리고 와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명예퇴직 신청하셨어요? 네, 1년이 남았는데요. 네.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이런 일을 밖에 나가서 더 큰 판을 벌여야겠다.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부름이 재단이라고 이 책이 나가자 네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어려운 아이를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네네.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지킬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라는 삶이 생겨서 일단 나가서 학부모 교육과 이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럼 이제 곧 나가시는군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자,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후배 선생님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많이 더 힘들어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우리는 스승입니다. 남이 아무리 깎아내려도 우리는 스승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한 애들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르가 가르쳐줍니다. 조금 힘들고 우리한테 저항하는 아이들 사랑으로 안아주면 그 아이는 금방 마음의 문을 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우리 아이들 아껴주고 비탈에서는 아이들을 한 번만 더 보듬어 주십시오. 물론 부모님들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 골고루 사랑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네. 주시고 네.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네. 그리고 격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의 자녀 꼭 놓치지 않고 잘 키우겠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정말 많기를 많습니다. 네. 바랍니다. 많죠? 네. 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 학부모 교실에서 공부하시게요. 자, 우리 사미님께서 영화 하게 되면 진짜 성공할 것 같대요. 네. 네. 레비토끼님도 진짜 성공할 것 같다고 하시고 사미님 혹시 퇴임식은 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퇴임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제 묘비에 네. 저 선생은 저 선생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 묘비석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네. 전 너무 놀란 게 지금도 2명의 학생들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고 있다 하셨는데 네. 그 집에 사모님도 함께 계시죠? 그렇죠. 아니 내 자식 하나 키우기도 했는데 남의 자식을 707명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네. 예전에 했으면 이제 그만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애들이 와서 애교를 네. 뜨니까 네.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데리고 사는데 고생을 많이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아니 그냥 덤덤하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네. 이게 또 영상 유튜브는 남잖아요. 무책임하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우리 와이프 사모님에게 한 말씀 정말 따뜻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할 거요. 밖에 나가서 내가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서 더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겠어. 당신 꿈을 펼치시오. 네, 일단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도 정말 저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사모님을 다음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당 저 프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아침마당에 내 안에 나왔는데요. 열린마당 아침마당 정확하게 KBS KBS 아침마당 하여 초대석. 거기에 나왔다고 사모님이? 예, 같이 열린마당에서 내가 본 열린마당에도 것 같은데?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릿속에 헷갈리는 게 내가 본 건 여자분이셨거든요. 아, 근데 내 아내가 선생님이셨을까? 여자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셨다 했는데 나 예. 분명히 얼마 전에 이 7명의 아이들과 살았다 이 내용을 나 분명히 TV에서 봤는데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아내분이셨어요. 아침마당에 지금 2번 나왔는데요. 네. 한 번 나온 거 나오고 네. 두 번째 나올 때는 아내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 서울 가서 방송하고 나오면서 용산역에서 싸웠어요. 왜요? 말을 좀 착착착착 알아듣게 하는데 막 말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짜증이 났어요. 이건 선생님의 직업병인 거예요.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그랬는데 수도 있죠. 예. 내가 화를 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탁 저한테 적어왔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많은 사람들이 딸딱딸딱 말한 그 애기 아빠보다 당신이 어수룩한 게 더 좋다고 다 그래. 이렇게 더 통했다 이거야. 네, 막 그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래서- 정답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지 마. 그러면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어머 선생님 너무 무섭게 콕 집어서 나쁘다고 말하겠어 이러지 말고 여보 그래도 이번엔 좀 더 연습해서 갑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붕어빵을 사줬더니 또 해 했어요. 아 그렇죠. 붕어빵으로 사랑이 싹 틉니다. 자 댓글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민빠님이 우와 우리 박주성 선생님 나오셨어요 해주셨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님 707분이 참 복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해주셨고 HYY님께서 말씀을 무뚝뚝하게 하셔서 그렇지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콩나물 고육으로 참교육을 실천하시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교육자님이십니다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 사모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민빠님께서 효천 민주인권 포럼에서 응원합니다. 아, 네네. 네, 여기는 어딘가요? 같이 저희들 그 민주인권 포럼에서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민빠님이 곽귀근 MC네요. 아, 네, 아시죠, 맞아요. 아시죠? 네, 네. 아, 그분이 또 여기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레비토끼님께서 진짜 응원합니다. 교장선생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남중학교 정말 우리 아이들의 참교육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1시간 후딱 갔어요. 그러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네. 광주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무리. 시민 여러분, 저는 여기저기 인터뷰를 해봤지만 여기처럼 마음 편하고 어머나. 그리고 이렇게 그 즐겁고 힘이 나는 곳은 처음 가봤네요. 정말 난 처음에 올 때는 뭐 별거 없겠지 왔는데 정말 멋진 방송이에요. 네. 알차기도 하고 네. 또 이 그 내용 전달을 잘할 수 있는 MC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강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그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어디 정치권처럼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들끼리 서로 협조하고 배려해서 사랑이 싹트는 그런 강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역지사지하는 입장이 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박주정 교장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띵송으로 그 집앞 노래하세요? 한번 먼저 해보실래요?
나도 몰라요. 그 지방 노래 틀어주세요.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